여러분들은 한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복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의상이라는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은 한복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의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가 단위로 한복을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동북공정, 즉 중국이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대륙에 편입, 전통과 문화를 동화시켜 국가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 한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천사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복 양식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은 명주, 무명, 삼배, 모시 등으로 옷을 만들었고 검정, 흰색, 보라색 등의 저고리와 바지 및 치마를 입었습니다. 옷들은 북방 유목 민족의 영향과 전쟁에 대비해 활동하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달리 왼쪽 여민보다 오른쪽 여민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화려한 귀족적 미의식이 발달하여 삼국 중 가장 여성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반비나 배자 등은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생겼다고는 하지만 벽화나 유물들을 추측해 보았을 때 이미 겉옷을 입는 복식 문화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수궁만다라 수장에서 발견된 백제의 여성 복식을 보면 층층이 단을 이루는 치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마는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백제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보다 좀 더 토착적인 복식이 발전하였습니다. 다른 두 국가보다 화려했으며 금세공이 발달하여 많은 액세서리가 있고 김춘추의 복식 개혁으로 당나라의 복식이 대거 들어와 귀족들은 당나라풍의 복식을 갖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의 복장은 이전과는 차이가 거의 없이 대동소이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귀족 여성들은 한복 상의로 소매가 넓은 포를 입었고 그 위에 반소매 끝에 장식선이 달린 반비를 입었다고 합니다. 상의가 땅에 꼴릴 정도로 긴 경우도 있었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숄이나 목도리와 같은 표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숄이나 목도리와는 다르게 장식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고유 일상복식과 중국식의 의례복식으로 나눠진 이중적 구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점차 저고리가 짧아지고 허리띠 대신 목고름이 생겼습니다. 여성의 치마는 길고 풍성해졌습니다. 고려 말기인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에 원간섭기 동안에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지배층에게 원나라 옷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선으로 들어가 한복이 과거보다 헐렁하고 풍성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저고리는 다시 길어지고 여성의 치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조선의 복식은 고려와 비교하면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검소하고 소박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조선의 의복은 여성의 저고리가 급격히 짧아져 조선 후기에 일어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져 가슴까지 치마가 올라오고 저고리는 가슴을 가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화가로 널리 알려진 신윤복의 그림주 악엽은 여인을 보면 그림에 나오는 여인의 저고리가 가슴을 가리지 못해 가슴이 밖으로 다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에서 20세기 조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찾아보면 이러한 형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화기에 들어서는 청나에서 깃과 고름이 없고 단추가 있는 마구자, 조끼가 유입되어 조선 후기의 한복이 현재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한복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여성들의 한복 치마가 더 짧아지며 대량 한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복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부흥한 신여성 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은 다양한 변천을 겪으며 조선 후기부터의 한복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복을 떠올리면 그 시대의 한복을 생각해내게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한복이 더욱 개량되고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화 이후에는 일상에서는 보기 힘들어진 한복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입거나 혹은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에 입었었는데 최근 들어 학생들이 컨셉 사진을 찍기 위해 입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 갈 때 개량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도 많아져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녹아들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에 가면
한복 대여점에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예쁜 어린 친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보고 외국인들도 한복을 대여해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한옥마을을 가보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한복이 정말 예쁘구나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 정도입니다. 또 한국의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도 수영복 심사가 빠지고 한복 심사가 새로 생겨 한복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한복 심사는 과도한 노출과 한복의 심한 변형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한복의 역사를 본다면 한복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아직도 변하고 있는 것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지만 조선 후기의 한복에 비하면 노출이 적은 편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팍팍하게 옛날 방식의 한복만을 고집한다면 사실 그것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 바뀌어온 한복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하게 한복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데도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한복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변화하지 않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으로부터 소외받는다면 시간이 지나 후대에 가서는 한복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의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나이 지긋하신 남자 선생님들이 입는 개량 한복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의 하나이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한복을 입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키고 대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과 1대1로의 고립위기로 인하여 정권 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수주의를 더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시도는 한국전쟁 70주년을 한미원조 70주년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중국은 국수주의가 더 굳건해지며 주변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중국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복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푸 보훈 운동이라며 중국의 전통복식인 한푸 착용을 장려하며 한복은 중국의 한푸에서 온 것이니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논란을 격화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의 모바일 게임인 샤이닝 니키에서 한국 서버 런칭 기념으로 한복의 출시를 트위터로 예고하였습니다. 한국 서버에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대만과 중국 서버에도 진행하는 걸로 각국의 SNS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유저들은 중국 공식 웨이보를 통해 해당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는 의혹을 시발점으로 한복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의 의상이니 곧 중국의 옷이다 라며 망언을 하였습니다. 또 한복은 한국만의 고유의상이 아니다 라고 하며 표기를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푸를 왜 한복이라고 하느냐 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샤이닝 니키 게임사의 공식 입장문이었는데 게임사는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해당 게임사는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합니다. 저희는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린 유저는 유명 규칙에 따른 채팅 금지뿐만 아니라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게 만드는 입장 발표였기에 많은 한국 유저들은 항의를 하고 게임 삭제 인증샷을 올리는 등으로 게임사 입장에 반발을 표출하였습니다. 이후 샤이닝 니키는 서비스 종료를 하였지만 종료를 알리면서도 중국의 한복 도용을 지지하며 한국 유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의복으로 우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한복은 중국 한푸의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므로 한복은 한푸의 종류의 하나다. 한푸와 한복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조선의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기도 하니 한복은 중국 의상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커뮤니티와 문화계 측에서는 위의 논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한복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적 교류였다. 조선족의 뿌리는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온 것이기에 이는 조선족의 전통 이상은 중국의 전통이 될 수 없다. 중국의 한푸와 한복에 존재하는 유사점은 고등 오류가 발견된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이복 전무관은 한복과 한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이 한푸는 한복과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복식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광희 도미대 패션 디자인과 명예교수는 한족이 지배하던 시기인 당송명대의 전통 복식은 한복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 때 일시적으로 중국 당나라 옷이 궁중에서 유행했지만 서민들은 한복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해 조선시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나라 유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이 같은 복식을 입지 않았다는 게 문 교수 설명입니다. 원대부터 명대 초기 여성 복식이 한복과 유사한 이유는 고려양 문화 때문인데요. 고려 말 13세기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여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교류가 생겼고 이때 한국 고유의 복식 역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인접 국가 간 문화 교류로 인해 자연스럽게 복식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옷깃, 허리, 소매의 모형, 색상과 착장 방식을 따져보면 각 복식은 서로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과 한푸는 역사적으로나 의상학적으로나 중국의 전통 의상과는 다르고 한국 고유의 의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고 더욱 발전시켜 대중화시키고 일상 속에 녹아들게 하여 누구나 이것은 한국의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한복으로부터 옛것을 배우고 시대에 발맞춰 한복을 개량해 젊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